류마티스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류마티스는 손과 손목, 발과 발목 등을 비롯한 여러 관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활막의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유전적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소인이 있는 사람이 외부 자극을 받으면 인체 내 면역 체계가 몸을 비정상적으로 공격하여 염증이 발생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흡연자의 경우는 비흡연자에 비해 위험도가 약 3배 증가하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폐암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흡연과도 연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이른 아침에 있는 조조강직 또는 휴식 후 통증과 뻣뻣함 증가와 전신 피로감이 있습니다. 또한 대칭적이며 MCP와 PIP에 잘 침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진단으로서는 앞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7가지 중에서 4개의 증상이 6주 이상 지속된다면 양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7가지가 아침 강직이랑 3개 이상의 관절염이랑 손관절염, 대칭관절염, 류마티스 결절, 혈중 류마티스 인자, 방사선학적 류마티스 중에서 4가지 이상이면 류마티스라고 진단을 내린다고 했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완치가 드문 질환이기 때문에 통증과 염증의 감소, 환자의 전반적인 기능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휴식 및 운동, 부목과 같은 보조기를 사용하고 약물 치료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는 단기간이 아니라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자 치료로 넘어가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재활 접근법의 9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류마티스 재활 접근법에 9가지 목표가 있는데 통증 감소랑 삼출액 감소, 강직 감소, 관절 기형 또는 예방, ROM 증가, 근력 증가 또는 약화 감소, 이동성 및 보행 개선, 체력 증가 또는 피로 감소, 기능적 상태 증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자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단아영, 나이는 58세 주부입니다. 단아영 환자는 만성적으로 손과 손목에 류마티스 질병을 앓고 있던 환자로 최근 무릎에도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바스 척도는 7이고 손과 손목,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고 머슬의 위크니스와 ROM의 제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의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의 설정은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다음은 인자치료입니다. LLT는 통증과 아침 경직을 줄이고 ROM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5와트 퍼 제곱센티미터로 30에서 60초 적용하고 초음파 같은 경우는 조직 치유를 위해 맥동 초음파를 이용 1와트 퍼 제곱센티미터 그리고 3메가헤르츠로 10분 적용합니다. 냉팩과 핫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하고 파라핀은 연조직 치유를 촉진, 근육 감소에 의한 통증, 경련, 관절 강직을 감소하는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52도로 10분 적용합니다. 텐스의 경우는 텐스의 파형은 다양한 형태의 단상파와 대칭 또는 비대칭 양상파로 다 적용할 수 있고 주파수는 1에서 1000Hz 미만, 전류 강도는 감각신경 자극의 최소 강도에서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적용합니다. 맥동 시간은 10에서 600ms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운동치료입니다. 먼저 운동치료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운동치료의 중요성을 먼저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류마티스 환자 같은 경우는 건강한 환자보다 운동량이 부족하고 유산소 능력이 약 20에서 30% 정도 낮아 건강과 질병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신체 활동을 장려하는 것은 전반적인 치료에서 필수적입니다.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낮춰주기도 합니다. 또한 통증 및 조조 경직을 경감시키고 피로를 줄여주고 근력을 증가시키고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덜 가도록 해야 합니다. 저항 운동은 힘줄을 단단하게 하고 결합 조직을 강화시켜주며 주기적인 부하는 연골 무결석 및 관절 윤활을 향상시켜 관절을 건강하게 합니다. 신체 활동 부족뿐만 아니라 전신 염증 및 스테로이드 약물로 인해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체주 부하 운동 등을 통해 골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1에서 2주 차이는 관절 가동 운동을 실시합니다. 급성기에는 휴식이 권장되지만 움직임과 유연성, 강직 완화를 위해 하루에 한 번씩 부드럽게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실시합니다. 각 동작을 만성일 경우에는 6에서 10회씩 반복 하루에 1, 2번씩 실시하고 급성일 경우에는 2에서 3회 반복 하루에 1에서 2번 실시합니다. 한 번은 아침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낮일 때 실시하도록 합니다. 급성 염증일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한 수동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실시하고 능동적인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은 급성 염증을 가라앉은 후 실시합니다. 환자의 자세는 익스텐션과 아나토믹 포지션을 유지시키는 게 좋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한 표적 근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트레칭입니다. 가동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스트레칭입니다. 팽팽해지는 지점까지 실시하고 범위를 전체 범위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실시합니다. 운동은 천천히 진행하고 능동적으로 환자가 안정감을 느끼면서 가동 범위를 증진시키는 게 좋습니다. 힘줄이나 관절낭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칭은 관절 가동성 및 관절 건강을 증가시킵니다. 첫 번째,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스트레칭은 발을 최대한 아래쪽으로 뻗어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 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카프 머슬의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발을 최대한 위쪽으로 올려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 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각각의 스트레칭은 15초씩 3세트 실시합니다. 류마티스 환자는 활동이 감소함에 따른 근육의 위쪽 염증, 관절 주위 근육의 반사 억제 작용, 스테로이드 약물 사용 등의 원인에 의해 근력 약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부하로 인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운동은 피해야 하기 때문에 등척성 운동을 실시합니다. 저희가 따른 논문에 따르면 대퇴사두근 약화가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장애와 관련이 있으며 대퇴사두근 강도를 증가시키는 중재는 장애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넓다리 네갈래근을 강화하는 운동은 무릎 통증을 감소시키므로 넙다리 네갈래근 등척성 운동을 실시합니다. 첫 번째 사진인 넙다리 네갈래근 등척성 운동은 다리를 펴만 상태로 앉고 무릎 밑에 수건을 넣은 상태에서 수건을 누르도록 지시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시팅 포지션에서 발바닥을 바닥에 붙인 자세에서 발을 들어 무릎을 핍니다. 그 상태에서 넙다리 네갈래근을 수축합니다. 두 운동은 모두 5에서 10초 동안 유지합니다. 3에서 5주차 스트레칭에서 햄스트링 스트레칭은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위쪽 다리에 무릎을 굽힌 후 굽힌 다리에 발목을 잡고 당겨 허벅지 앞쪽을 늘려줍니다. 허리가 앞쪽으로 휘어지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쿼드리셉스 스트레칭은 바로 누운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배 쪽으로 당겨 양손으로 무릎 뒤쪽을 잡고 몸 쪽으로 당긴 채 무릎을 천천히 최대한 펴서 허벅지 뒤쪽을 늘려줍니다. 힙 에이디덕터 스트레칭은 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굽혀 양쪽 발바닥을 맞댄 채 양쪽 무릎을 바닥으로 최대한 내려 허벅지 안쪽을 늘려줍니다. 힙 에이비덕터 스트레칭은 바로 누운 자세에서 한쪽 무릎을 굽히고 다른 쪽 다리를 굽힌 후 무릎으로 위쪽으로 넘겨 다리를 꼰 후 아래쪽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려 허벅지 바깥쪽을 늘려줍니다. 모든 스트레칭은 15초씩 3세트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클로즈드 키네매틱 체인 엑서사이즈와 유산소 운동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약물과 인자치료 등으로 염증 수치를 조절하고 급성 증상이 감소되었을 때 근력 강화를 위해 체중 부하하는 클로즈드 키네매틱 체인 엑서사이즈와 유산소 운동을 실시합니다. 먼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은 미니 스쿼트는 쪼그리기 운동이라고도 말하는데 어깨 넓이만큼 다리를 벌리고 어깨는 바닥에 닿도록 하며 엉덩이와 무릎을 구부리면서 쪼그리는 운동을 실시합니다. 이때 무게가 발이 분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10에서 15회 3세트 실시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는 유산소 능력과 지구력 향상 및 통증과 부종 감소, 일상생활 수준의 향상, 피로감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급성기가 지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실시하며 처음에는 하루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로 시작하고 점차 4에서 50분으로 증가합니다. 3단계로 구분하는데 준비 운동 10분, 본 운동 2에서 30분, 정리 운동 10분으로 합니다. 유산소 운동 시 규칙적으로 맥박을 측정하여 최대 심박수 60에서 80%를 유지하며 일주일에 3에서 4회 정도 실시합니다. 자전거 에르고미터 운동 같은 경우는 저부하에서 지속적으로 시작하고 약 4주 이후에 재활 운동 후 운동 강도, 중중도의 강도로 증가시켜 실시합니다. 걷기 운동은 초기에 적당한 속도로 15에서 30분 정도 걷도록 지도하고 그 후 시간을 연장하며 속도도 빠른 걸음 수준으로 높입니다. 6주차 스트레칭은 3에서 5주차와 동일합니다. 수중 운동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활동성이 진정 국면에 있을 경우에 실시하고 물의 부력을 이용하여 중력을 감소시킨 상태에서 체중 감소 및 관절의 가동성, 움직임, 힘, 근력, 근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운동 중 발생하는 통증을 감소합니다. 운동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프리페터리 엑서사이즈의 경우는 강도 PER 9에서 11단계 10분 동안 실시합니다. 아쿠아틱 엑서사이즈는 30분 동안 실시하고 강도는 RPE 11에서 13단계로 실시합니다. 클로저 엑서사이즈 같은 경우는 10분 동안 실시하고 강도는 RPE 9에서 11단계로 실시합니다. 제가 말한 그 단계라는 게 이 표를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6주차 이후에는 기능 6주차에서 기능적 훈련은 무릎 관절의 기능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합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포워드 런지는 발을 모으고 서 있는 자세에서 시작하고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면서 펜싱의 공격 자세처럼 취한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반대편 다리도 반복합니다. 스텝업 앤드 다운은 10에서 25cm 정도의 박스 위에 두 다리를 모두 올려놓고 섭니다. 바깥쪽 발을 박스 밑에 내려놓는 동안에 올려놓은 발의 체중을 계속 지지합니다. 천천히 서 있던 자세로 다시 돌아오는데 양측을 번갈아 실행합니다. 6주차 이후에는 저항 운동을 실시합니다. 세라밴드를 이용한 하지 근육 강화 운동을 실시하는데 세라밴드는 노란색으로 시작하여 점차 환자 스스로 색깔을 바꾸면서 진행합니다. 무릎을 구부르지 않고 세라밴드를 연결하여 한쪽 끝에 한쪽 발을 끼우고 다른 쪽 끝을 옆, 앞, 뒤로 벌리는 운동을 실시합니다. 오른쪽과 왼발을 각각 8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세라밴드를 이용한 하지 강화 운동의 두 번째가 또 있는데 세라밴드는 노란색으로 시작하여 점차 환자 스스로 색깔을 바꾸면서 진행합니다. 양쪽 허벅지에 세라밴드를 끼운 후 발과 무릎을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발은 일반 브릿지 자세보다 엉덩이에 더 가깝게 바닥에 대고 위를 보고 누웁니다. 이후 무릎에서 어깨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글루티우스 맥시무스와 햄스트링을 이용하여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발을 움직이지 않고 글루티우스 메디우스를 사용하여 허벅지를 벌림시켜 세라밴드를 팽팽하게 늘립니다. 이 동작은 5에서 6회씩 3세트 실시합니다. 매일 하는 운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만성적으로 손과 손목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기 때문에 이 운동도 같이 병행하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환자의 경우 관절 운동 범위를 유지하고 근력을 향상, 그 다음에 기형을 예방, 기능적 무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는 운동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움직임을 달성하도록 합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고 손 근육의 힘과 유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손 가동성 운동인데 손 가동성 운동에는 MCP 플렉션, 핑거 에이비덕션, 그다음 텐던 글라이딩, 위스트 설컴덕션과 레디얼 워킹이 있습니다. 레디얼 워킹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모두 편 후 엄지부터 한 손가락씩 레디얼 디베이션 합니다. 손 근력 강화 운동은 또한 이센트릭 위스트 익스텐션과 핑거 핀치, 크로스 그립, 핑거 에이디덕션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매일 10회씩 실시하고 세라밴드와 치료용 퍼티, 핸드 엑서사이저 볼 등을 이용해 저항을 줍니다. 크로스 그립은 핸드 엑서사이저 볼을 손 전체를 이용하여 줍니다.
핑글 에이디덕션은 치료용 파티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에이디덕션 하며 쥐어짭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추가적인 개선점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약물이 있는데 과거에는 증상 조절을 위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와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항류마티스 제제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가 치료보다는 통제이기 때문에 질병 활성 또는 진행의 증거 및 치료 요법에 따라 독성 효과에 대해 환자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저희는 조사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찾아놓은 레퍼런스 참고 논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저희가 알아본 결과 이제 염증이라는 게 있다가도 생기고 없다가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환자가 염증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핫팩은 적용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 만약에 염증이 없다라고 있다 하면 이제 염증이 있으면 이제 난팩을 적용할 거고, 없으면 이제 핫팩을 적용할 그런 사항으로 저희는 설정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높은 열은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자마다 또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 있는 환자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살짝 부족하긴 하지만 일단 저희 인자치료 때 배웠던 그 온도를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급성 염증의 경우 도움에 의한 ROM을 한다고 했고, 급성 염증이 가라앉은 다음에 능동적인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 점과 똑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 자체가 그 외부의 힘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류마티스가 완전 치료를 할 수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이 류마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목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좀 인자치료도 무조건,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강화된 저항을 기르기 위해서는 운동 치료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환자 케이스에 따르면 그렇게 돼야지 좀 더 낫겠다 싶어서 저희는 그쪽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이제 인자 치료랑 운동 치료, 그리고 저희가 아까 추가적인 개선점까지 약물 치료까지 언급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좀 흥미롭게 봤던 부분이 약물 치료였거든요. 왜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되는 약물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스테로이드성이나 아니면 비스테로이드성의 약물을 사용을 해서 염증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통증을 이제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최근 이제 약물 같은 경우는 이제 류마티스의 그런 인자 자체를 억제해서 이제 통증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약물까지 같이 병합한다면 좀 더 이제 바스에 대한 감소가 낮아지고, 이제 그런 저항력도 같이 운동 치료를 병행하기 때문에 같이 증가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환자 설정을, 케이스를 설정했습니다. 이제 류마토이드 관절염도 뭐 우리가 저는 사실은 류마토이드 관절염이 뭐 좀 받아들이기를, 우리나라 사람도 당뇨병 같은 정도, 아니면은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수술 급한 걸 다 해결한 뭐 션트 넣은 사람 정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이게 실제로 환자들, 병원에 올 정도의 환자들을 보면 관절이 되게 아파서 오거든요. 약 처방 받으러 온 김에 물리치료 받으러 좀 와서 통증 컨트롤 정도 해주는 정도 하면 안 와요. 금방 약만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이렇게 재활의 목표 아까 있던 것처럼 생각보다 운동 치료적인 부분을 접근을 해줘야지 이 사람이 더 이상 변형 없이 더 이상 좀 이렇게 진행을 막을 수 있는데, 병원 현장에서는 그걸 해줄 수 있는 이렇게 시간적 아니면 환자들의 요구가 발생되질 않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료들이 좀 개인들이 찾아볼 수 있는 자료로 좀 폭넓게 확산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생각에 류마티즘 관절염 딱 떠오르면은 제일 이렇게 변형이 심한 부분이 뭐가 떠올라요? 손가락, 맞아요. 이 손이 되게 문제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제 매일 치료하겠다라고 했는 게 아마 이제 논문을 참고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손에 대한 기본적인 운동 치료를 되게 많이 적용해 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자세가 첫 번째 딱 나오더라고요. 요렇게 하는 자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저 또 이거 위에 이것도 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손 스트레칭? 그게 운동에 있었나? 이것도 이제 되게 잘 찾은 자료인데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 좀 아쉬웠거든요. 우리가 이제 손만 한번 놓고 봅시다. 손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손 같은 경우에는 인트린직 머슬을 강조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엄지의 어덕터들을 강조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면. 손에 보면 인트린직 머슬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아까 이 동작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 이게 무슨 근육의 동작이게요? 룸브리칼 머슬 맞아요. 우리 손의 인트린직 머슬들 중에 룸브리칼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룸브리칼 머슬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면 손을 이렇게 쫙 벌려주는 이런 동작들도 했잖아요. 보면. 그래서 손을 벌려준다라고 했을 때 손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이렇게 인터로세이 근육들, 에비덕터, 어덕터들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손에 지금 그립이라든가 이런 동작들도 물론 좋긴 하지만 인트린직 개념 놓고 보냐면 도잘 인터로세이, 팔마 인터로세이, 에비덕터, 어덕터 근육, 룸브리칼 머슬 이렇게 해서 좀 유지를 잘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류마티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아까처럼 만났을 때 생각보다 이런 거 알려줄 수 있는 시간적 환경이 저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환자들 맨날 약 받아가지고 그날 운동 치료 좀 하고 한 2번, 3번 오고 나면 더 이상 안 와요. 왜냐하면 그때 받아가는 약들이 대부분 아까 이렇게 발표에 있었던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라고 해서 엔세이드,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성 진통제, 이게 진통제들이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진통제다 보니까 이거 먹으면은 내가 이제 불편해서 병원 왔던 이유가 사라져 버리니까 환자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꾸준히 잘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운동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논문에서는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들이 되고 있지만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뭐 그런 분들이 좀 고려로 나중에 환자들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